자, 사례 강좌 여러분들이 좀 사실 힘들어하는 이런 강좌지만은 이제 차차차차 저랑 같이 중간에 필요한 얘기들 해가고 공부 저기 뭔가 하면 이번 강좌는요 요 세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뭔가 하면은 일단은요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을 갖다가 암기 정리해드리고요. 암기하라 이거는 강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요렇게 하면 암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 정도도 도움은 되긴데요. 중요한 어쩌라고요? 중요하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방법은 요것입니다까지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암기 정리할 대상까지도 다 선별을 해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암기 정리하고요. 요걸 답안에 현출, 자 답안에 답안 작성 방법이죠. 답안 작성 방법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 이 과정 끝까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총론 부분의 쟁점 정리가 끝나면 강론은 사실상 여러분들 총론 강론이 있는데 이 선택형에서는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지지만은 실제로 사례형은 전부 강론입니다. 강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론하고 강론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참 너무 이게 신기한 말이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읽었던 교수님 교재에서 서문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강론은 총론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같으면 어머니라고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시절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상하죠. 여러분 총론을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강론은 총론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사례형에서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번 문제에서 배우게 될 유추해석 금지 원칙도요. 이게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선택형에서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냥 알아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사례형에서는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라는 단독 문제가 없고요. 일정한 강론에 있는 어때요? 강론에 있는 형법 170조 2항 이게 과수원 실화 사건의 관련 조문입니다. 이걸 해석하다 보면 대법원 소수견해처럼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대법원 다수견해처럼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데 소수견해는 다수견해를 보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견해는요. 내 견해도 허용되는 해석이라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형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라든지 위전착이라든지 또는 구성요건 착오라든지 원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뭔가 하면 강론에 있는 각 범죄를 해석하다가 총론을 갖다 넣어가지고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물론 강론이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뭔가 하면은 이 자식을 잘 알게 되면 그 아버지들을 모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구성요건 착오 같은 경우도 이게 구성요건 착오 단독 문제로서는 과거에 사법시험 같은 데는 구성요건 착오에 관한 논하시오라는 논술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총론이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례형에서는 구성요건 착오 이게 이런 거죠. 강론에서 때 갑이 A를 죽이려다가 빗나가 B가 살해됐다. 이런 사건을 사례를 주어주면요. 결국 뭔가 하면요. 갑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는 걸 논하는 과정에서 때 A를 죽일 고의를 B를 죽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250조 1항에서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살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죽은 B에 대한 고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여기서 뭔가 하면 항상 이 조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성요건 착오로서 그러니까 강론에 있는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갖다가 인정할 건가 아니면 과실로 인정할 건가에 요 문제에서 착오를 갖다가 집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A를 살해하려다가 B를 살해한 요 사건만 배워서 살인죄하고 구성요건 착오만 연결되는 줄 아는데 당장에 볼까요? A를 상해하려고 칼질을 했는데 빗나가서 B가 상해를 입었다. 이건 뭐가 돼요? 상해죄 문제잖아요. 상해죄 문제인데 이 두 개 사건 다 뭐만 알면 돼요? 요 사건만 알면 둘 다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론에 있는 기본적인 쟁점들을 잘 이해해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걸 갖다가 적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특히 이제 총론에는 암기 정리할 것들이 많고요. 답안 작성 방법인데,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서 중복되겠지만은 요 두 가지 과정 총론 정도만 끝이 나도 여러분들이 사례형에 대비하는 공부에 대한 불안감을 아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요 세 가지인데요. 이게 모두 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앞쪽에 보면은요.
형법 사례형 공부 및 답안 작성 방법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해야 할 말들을 앞에 그냥 모아놓은 것에 지나잖아요. 이 말들은 이제 여러분들 귀찮도록 일주일밖에 안 되는 강좌지만 귀찮도록 잔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반복해서 또 듣고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앞쪽에 빼놓고 이제 교재 2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정면으로 바로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 쟁점 사례 했어요. 이 교재는 중요 쟁점 사례 해가지고 진도별로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100%는 아니고요. 약간씩 앞뒤로 제가 편제 과정 때문에 앞뒤로 한두 개씩 바뀐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진도별로 중요 쟁점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나중에 뒤쪽 부분에 가보면은 기출문제, 각종 시험에서 중요했던 기출문제, 또 기출문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만든 사례를 가지고 종합사례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종합사례문제는 이 총론, 특히 총론에 대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여기 강론도 아주 중요한 것들은 강론도 개별적인 쟁점 사례를 하긴 합니다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강론에 있는 수많은 판례에 대한 사례를 여기다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형을 공부한 걸 가지고 요 총론 강론을 공부한 이 방법을 가지고 적어 넣으시면 되는 것이죠. 자, 하나씩 차례대로 보십시다. 여러분 긴장 푸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겠죠. 자, 일단은 익숙하다, 그죠? 선택형 공부할 때 다 배웠으니까. 자, 속칭 가수원 실화 사건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갑은 A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마른 풀을 모아놓고 성냥불을 켜 담뱃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결과 남은 불씨가 A 소유의 사과나무 200여 주를 소외하였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사례를 요 설문을 읽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우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지금은 설문이 아주 짧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읽어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사안이 있고요. 설문에는 사안이 있고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제일 끝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일단 짧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읽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 왜 그래야 될까요? 요거는 지금 몇 줄 안 되니까 읽고, 몇 줄 안 되니까 기억에도 남고 여러분이 잘하는 사례니까 그냥 한 번만 읽어도 이 사례가 머릿속에 일단 사안 자체가 사건의 경과가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한 페이지잖아요. 한 페이지인데 다 읽었어요. 근데 밑에서 뭐라고 물어요? 갑을병의 재책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갑의 행위를 갖다가 가장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이론과 가장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변호사의 이론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읽고, 이런 걸 물었네? 이거 어디가 있지? 다시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장이 긴 경우는 없어요. 질문은 두 줄을 넘지가 않기 때문에 뭘 묻는가를 보고 읽어야지, 읽으면서 벌써 어때? 이 부분 밑줄 그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질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아주 한 5줄 미만 같으면 먼저 읽으셔도 되지만 5줄이라도 밑에부터 먼저 읽길 바랍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이게 별 도움이 안 됐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큰 도움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을 묻는 문제가 있고 논거 제시를 묻는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묻기 때문에 밑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갑에게 형법 제170조 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어떻게 내야 돼요? 자, 결론 부분 보세요. 제일 끝에. 갑의 행위는 제170조 2항의 적용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죠. 반드시 결론에는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결론은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답을 내는 과정에서 어때요? 뭐가 생기는 거죠? 자, 170조 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 사례형은 이거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뭐예요?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인데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적용에 있는 거예요? 처벌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대답하세요.
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적용되면 처벌되는 거니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돼요.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사례였다면 묻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거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거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견해를 선택해서 답을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어느 쪽이라도 놓은 것만 잘 제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학자들의 견해나 대법원 소수 견해로 답을 내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법원 다수 견해로 선택형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제 책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이 대법원 다수 견해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못마땅하더라도 타당하다고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떨 땐 정말 못마땅한 거는 정말 못마땅한데 대법원 소수 견해나 학자들의 견해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워낙 중요한데 여러분의 이 학자들의 견해로 결론을 내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몇몇 한 손에 꼽을 정도, 서너 개 정도 이외에는 전부 다 판례로 결론을 내려놨어요. 이 책은. 자, 대법원 다수 견해로. 그러면 뭘 얘기를 해야 돼요? 172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질문을 받았죠? 그럼 172항을 한번 써놔야지만이 뭐예요? 이 사건이 거기에 적용되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172항을 항상 조문입니다. 조문. 됐죠? 강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170조 2항의 적용 요건인데 이 적용 요건이 바로 뭐예요? 구성 요건이잖아요. 자, 근데 각주 1번 보시면은요. 이 문제는요. 갑의 재책을 논하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170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갑의 재책은 물었으면 논점의 정리가 뭐가 돼야 돼요? 170조 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논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대부분은 논점의 정리로 시작되는데 이거는 설문에서 논점은 주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필요가 없어요. 논점의 정리가 필요 없고 170조 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로 물어야 돼요. 갑의 재책은 했었으면요. 갑의 행위를 170조 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할 때는요. 갑의 재책은 했다가 요 논점의 정리를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를 설명드리려고 문제를 바꿨던 거예요. 실제로. 자 보십시다. 자 그러면 170조 2항의 적용 요건입니다. 자 법전은 여러분들 이제 다 갖고 다니셔야 되죠. 꼭 법전을 여러분 꼭 갖고 다니셔야 되고 여기 책에 쓰여 있더라도 항상 법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잔소리까지 시시콜콜 해드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에 저를 돈 주고도 저를 못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돈 안 주고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죠? 안 데리고 들어가도 거기서 내주잖아요. 법전이잖아요. 법전을 보고 여러분들이 법전을 쟁점을 찾는 것까지는 공부의 힘이고요. 다음 법전을 일단은 관련 조문을 딱 찾았을 때 이 조문을 보고 이 속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야 돼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 요거를 쓰는 것입니다. 2차 시험에. 자 보십시다. 형법 제170조 2항은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7조의 기재한 물건을 소유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것도 가끔 가다가 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 하나하나 잔소리가 여러분에게 해당 안 되는 것 같지만 해당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죄책을 논하라 했을 때는 형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량을 쓰는 게 아닙니다. 법전 속에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형량을 꼭 써야 할 경우가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형량을 써야 하는 경우는 논거로서 형량을 쓰는 것이지 형량은 절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 형량을 쓴다는 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채점자 입장에서는. 아니 대학원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사례를 쓰는 기본도 모르는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처벌만 하면 돼요. 됐죠?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어떤 형량으로 처벌되는 건 안 물었잖아요. 됐죠?